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실천가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제가 본 강의는 오늘 스마트폰 시대의 독서 방법 12가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런 강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정도 읽습니까? 혹시 1년에 전혀 한 권도 읽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정말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시대 독서 방법 12가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나 없이 모든 어떤 그 삶의 절대 시간이 이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정보를 얻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스마트폰에 뺏기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년에 그래도 한 50권 정도의 책은 읽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 비전꿈대학 그리고 비전꿈대학 TV에서 독서 일천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분들 모이십시오. 주변에 정말 독서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대의 독서 방법 12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 우리 인생 성공뿐만이 아니고 뭔가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가 바로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라. 자, 두 번째는 연간 독서 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은 읽어라. 이런 부분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년의 어떤 독서 계획, 새해가 바뀌면 1년에 나는 몇 권 정도의 책을 읽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치로 표현된 목표를 정하시고 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 그래서 연간 50권 정도의 책은 최소한 읽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점에 자주 들려서 최근에 이 출판 서적 어떤 정례적으로 살펴보는 거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책들이 나오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점 들려서 그런 뭔가 아이쇼핑이든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다라고 하면 한 달에 2번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서점을 들릴 것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스마트폰 시대의 독서 방법 12가지 중에 네 번째는 일일 독서 습관을 길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일 독서 습관을 길러라. 우리가 1년의 어떤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주일 단위로 뭔가 책을 한 권 읽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지만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읽혀질 수가 없습니다. 습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단 5분이든 10분이든 책을 펴놓고 읽는 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5분에서 10분, 15분, 20분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만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면 여러분 인생이 저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부분은
이 독서를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여러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 중에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정례적으로 하루 한 편 정도의 이런 시청을 하는 거 권합니다. 읽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듣는 거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듣는 거는 뭐 어떤 유튜버가 책, 도서를 소개하는 이런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 뭐 시청하는데 평균 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할애한다라고 하면 어떻든 간에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한 권을 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책을 읽기가 어려우면 유튜브 방송에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꼭 하나를 정해서 이런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비전꿈대학 그리고 비전꿈대학 TV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이런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책은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도 좋고 과거에 오래전에 이렇게 출판은 되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책들까지도 소개를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뭐 책 읽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몇 개월, 3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전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도 두 번째 읽을 때는 전체 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밑줄 그어놓은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폰 시대 독서 방법 12가지 중에서 7번째 책을 읽는 요령입니다. 책을 읽는 요령은 순서대로 읽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읽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책을 1페이지부터 쭉 읽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목차 먼저 보고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목차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 목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목차 제목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차에 대한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중요한 것부터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8번째는 책을 전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만, 그러니까 서브타이틀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스킵해라.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읽는다 하더라도 서론 부분, 앞쪽,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만 읽으면 저자가 중요한 내용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끝부분에 대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서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읽지 말고 스킵하든지 아니면 앞쪽 부분과 끝 부분만 읽어도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정말 책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독후감, 독서 브리프를 써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길게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를 읽고 나서 독후감 내지는 독서 브리프를 반드시 써라. 그러니까 요약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뭐 A4 한 장 정도라든지 중요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독후감 내지는 독서 브리프를 반드시 써라.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서 6개월, 1년, 2년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피트 반복할 때 그런 중요한 내용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기를 쓰듯이 독서 일기를 쓰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읽었던 책은 1년에 한 번 정도 리피트 해라, 반복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느낌이 완전히 틀립니다. 따라서 한 번 읽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한 번 읽은 책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리피트 해라. 그러려고 하면
책을 읽을 때 이 밑줄을 그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평생 독서해라. 특히 늙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 많은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건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은 과거 지식, 과거 경험만 가지고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내가 과거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젊은 세대들은 싫어합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에게 지지 않는 무기는 뭐냐면, 뭐 대부분 요새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면 절대 지식에 있어서, 특히 최근 지식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평생 독서한다 생각하시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리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책과 친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친구가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자, 책을 썼다라고 하면 책 쓰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책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책 쓰기를 승화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서에 이어서 책 쓰기를 하나의 독서의 완성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년에 평생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책은 쓰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다른 동영상에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10,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35권의 책을 썼고, 지금 평생 한 50권 정도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도 2권, 3권을 동시에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독서만 가지고 끝 하지 마시고 독서를 책 쓰기로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정말 스마트폰 시대에 너무 안타까워서 독서 방법 12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전꿈대학 TV에서 진행하는 독서 1000 클럽 여러분 동참 많이 해주시고, 비전꿈대학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기계발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알람,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